반갑습니다.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그 권리 분석, 경매 권리 분석 훑어주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서는 소멸 기준 권리의 이제 초간단 권리 분석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데, 이 교과로 우리가 이제 1페이지를 했었어요. 저번 시간에는. 똑같은 그 초간단 권리 분석표죠. 사실은 이 권리 분석표를 조금만 더 보완하면 여기에 있는 이제 겉에 있는 이 그 각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주석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다른 어떤 판례를 옆으로 쭉 좀 담으면 상당히 간단한 권리 분석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아직까지는 딱 만들 어떤 그 의욕이랄까요? 어떤 동기가 아직 안 됐는데 우선은 이제 그나마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이제 권리 분석 책을 매우 심플하게 만든 것이 이제 이 권리 분석 훑어주기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분석 훑어주기는 스파레주 교육생들한테 이제 권리 분석에 너무 심취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배울 수 있는 표를 만든 거죠.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책을. 그게 이제 바로 경매 권리 분석 훑어보기. 그러니까 훑어본다는 뜻 자체가 이제 조금 그 가볍게 본다라는 취지가 좀 있죠.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좀 짧게. 과거에는 그 초간단 권리 분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처음에 스파레주 1기, 2기 막 이렇게 할 때는, 아예 스파레주를 그 당시에 토일, 이렇게 6박 7일 했었어요. 그러면 6박 7일 사이에 시세 조사부터 시작해서 현장 조사, 명도까지 하면서 권리 분석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한 그 초간단 권리 분석표를 제가 만들어서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식화해 가지고 또 기본이 되는 어떤 구결들, 중요한 어떤 그 권리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칠판에 띄워놓고 소리내서 구호로 외치면서 암기시키고 그 있는 상태에서 즉시 다시 반문하고 교육생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정말로 타이트하게 이제 스파레주 1기, 2기까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파레주 1기를 그 당시에 딱 마감을 했을 때는 서 있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실 끝까지 소리가 들리게끔 해야 되니까 그때는 마이크도 쓰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목소리로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기력이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서서 남을 가르친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딱 수업이 끝나면은 서너 시간 연작한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가 있냐면 눕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죠. 그게 이제 스파레주의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교육기간이 점점점 되면서 실무 쪽으로 더 비중을 치중하고, 권리 분석 내용을 이제 없애거나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중에 권리 분석을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스파레주를 운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책을 가지고 한번 1회독을 딱 하면, 이때 찍은 영상이 앞으로도 꾸준히 권리 분석의 공부에 지침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로 지금 쓰고 촬영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기에 보면은 2페이지인데 소멸 기준 중심의 초간단 권리 분석표 어저께 이제 강의를 해 드렸죠. 그 강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도표를 보면서 또 펜으로 판사하면서 보겠습니다. 판사하면서 네. 우선 이 소멸 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이 6가지를 애우시라라고 어제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아직 개별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설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은 이 시간이죠.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나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모두 다 등기상의 권리입니다. 등기상. 그러니까 그 등기부가 존재하겠죠.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를 온비드 공매를 입찰한다 그러면은 등기부를 필연적으로 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권리 분석의 가장 기준이 되는 소멸 기준 권리가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등기를 떼는 것도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인가를 아마 지금 짜놓은 게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는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의 어떤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등기를 신속하게 떼게끔 하려면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회원가입 해놔야 되고, 로그인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현금 결제를 하고, 이제 폰 결제를 하고 등기를 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지 필요할 때 바로 등기 떼고 바로 보고 뭐 이런 거가 사실은 굉장히 훈련되어 있어야 되죠. 제가 시세조사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량물건 검색 훈련의 말미에 조사 포인트를 연구하게 되고 조사 포인트를 조사하는 방법을 즉시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조사 포인트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즉시 시나리오를 짜서 전화기를 드는 이 과정에서 어디에 하나 걸림없이 순식간에 진행이 돼야 되는 요게 고수가 돼야 된다라고 고수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수인 입장에서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훈련한다라고 하고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떼는 것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등기를 많이 떼보면 돼요. 뭐 한 번 떼를 때 예를 들면은 열람이 700원, 800원 하니까 뭐 100건 띄면 7만 원이네요. 그죠? 한 7만 원 쓰면은 눈 감고도 빨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등기도 좀 친숙해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 소멸 기준 권리는 어디에 있다? 등기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등기랑 친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어제도 이제 배우셨죠. 유치권은 어쨌든 선이나 후라는 거가 없습니다. 편의상 위치를 위에다도 그리고 아래다도 그렸을 뿐이지, 유치권이 선순위 유치권이나 후순위 유치권이라는 언어는 성립할 수 없죠. 유치권은 순서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유치권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올라가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상 날짜랑 앞섰다 뒤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편의상 이렇게 했을 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세권, 지상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옆에 각주를 써놨던 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글들이 이제 보이시나 모르겠다. 확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임차권 등기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등기라는 거가 존재하긴 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보시죠.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을 대가를 주고 전세금을 준다. 남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건데 이것도 이제 편집하면서 오타가 났는데 저의 철학이랄까 관행이랄까 한번 쓰면은 오타 점검을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편집을 오면 눈에 그때 띄면 고치고 안 띄면 그냥 출간 이런 식으로 늘 해와서 부자 마인드에도 오타가 좀 많이 있었죠. 자,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대가로인데 여기에 그리고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남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대가로 전세금을 주는 권리를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세권은 등기가 가능하고 등기 일자를 기준으로 인수 내지는 소멸된다. 그러니까 등기가 가능하니까 등기에 일자가 찍힐 거고 그 일자가 소멸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인수, 늦으면 소멸 이렇게 이제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특히 전세권은 선순위면 인수가 돼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는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멸된다라고 이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것은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거나 그 경매 신청하면 소멸된다라고 써 있어요. 왜 이게 임차권 등기로 가 있는지 요건데 그죠? 편집이 엉망진창이네요. 나중에 일단은 1차 써놓은 책들이 소진되면 요거 한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했으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세 압류하고 가압류가 있는데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는 세금을 말하죠. 세금은 등기된 날짜가 설령 있어도 그 날짜가 의미가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까 다른 것들은 소멸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빠른지 만지가 등기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조세라는 것은 이 날짜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냐. 자,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심이 센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국가가 1순위입니다. 국가는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양보를 안 하면은 우리가 욕심쟁이다라고 요구를 하지만 국가는 지극히 양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양보가 없느냐? 그거는 국가가 제일 힘 세니까. 힘 세면은 아량을 베풀 것 같죠. 그리고 정당하게 줄을 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세면은 내가 늦게 와도 야 너희들은 뒤로 가. 내가 제일 앞자리 차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옮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개인에서는 힘세다고 저렇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국가한테는 누가 요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힘이 세니까. 그래서 국가의 조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이 생기는 날짜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날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날짜를 또 하나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정기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는 날짜가 따로 있고 법정기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기일이라는 이 어찌 보면 나름 보면 억지를 피우는 거기 때문에 이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등기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냐? 그러면 몰라. 이거는 누가 알 수 있냐면 그 조세관청에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법정기일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세무서에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는 온비드 직원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기일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물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법정기일은 각 조세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조세는 어떤 기준이고 어떤 조세는 생길 때 기준이고 어떤 조세는 돈을 청구할 때 기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복잡해요. 확실한 것은 뭐냐? 조세라는 것은 조세에 성립한 날짜는 큰 의미가 없고 법정기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존재한다더라.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세무서에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공적 장부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순전히 물어봐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